윤용호 측에서 뭔가 장난을 쳤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공판 과정에서 자기가 편파 수사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자기 와이프까지 깠다 그거 아닙니까? 네. 그 근거로 제시한 게 바로 이제 민주당 정치인이 들어가 있는데 그쪽은 수사 안 했다 이런 논리거든요. 지금 뭐 망해가는 부산 왜 갑자기 나왔을까? 아 해수부 장관 못 벗으셨다고. 자 그럼 해수부 장관 얘기부터 하시죠. 자 먼저 KBS 이 대통령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 수용 절차에 따라 처리. 자 혹시 저 PD님들 그 사의 수용됐다 사의는 수용됐어요. 근데 사표 수리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뭐 청와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뭐 일단 사의는 수용한다. 절차가 남았다. 그래서 오늘 내로 사표가 수리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기자회견? 그 귀국 기자회견.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실래요? 먼저 말씀하시죠. 말하시기 싫으면 김성환 평론가님 먼저 하시죠. 네네. 저는 말씀하세요. 미국에서부터 전재수 장관이 굉장히 다부지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반전이 있을 거다. 네네. 그래서 저는 뭐 그 정도라면 이를테면 먼지를 좀 뭐 때라도 묻히거나 했으면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고 설명을 할 텐데 설명조차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근데 귀국 기자회견에서는 뭐 일부 그 톤도 높아졌는데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설명은 없었어요. 근데 대반전 말씀을 하시더니 바로 부산발 국제신문에 사표 수리됐다고요. 네. 그럼 전 장관이라고 저기가 표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계속 전 장관이세요 이분은. 네, 네. 그러네요. 그러네. 네. 네. 지금 우리가 농담할 계제입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뭐 이렇게 정색을 하고 또 이렇게 이거 우리가 밝게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문제 없으시다고 했으니까 돌아오실 거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도 국제신문 보셨죠? 국제신문을 못 봤어요. 그럼 제가 일단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한번 코멘트 해 주세요. 요 기사인데요. 전재수 통일교 부산 행사 당일 부산 북구의 한 성당에서 미사 중이었다. 라면서 사진을 공개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특검과 조선일보 그리고 뉴스토마토 등을 통해서 공개된 전재수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된 팩트는 4가지였거든요. 이제 첫 번째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리바이와 관련해서 부산 5지구 행사장에서 한 600명 모인 가운데 연설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국제신문에서 전재수 전 장관의 공항 기자회견 직후에 바로 기사가 출고가 됐습니다. 요게 부산에 있는 한 60년 된 성당에서 구포성당이죠. 네, 구포성당. 나왔어요. 네. 구포성당에서 이제 뭐라 그러죠? 이런 거를 이제 뭐 축하 파티 축하 연 미사. 미사 네. 끝나 미사는 11시에 했고요. 11시 네. 미사 끝나고 12시부터 이 옆에 계신 분이 부산 교구장인 주교님이거든요. 그렇군요. 그 주교님이고 그 뒤에 시계도 있잖아요. 네네. 12시. 이제 알리바이가 확실해. 확실해.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만드는데 일부러 이렇게 찍어놨나? 그 지역의 주교는 네. 저 마산교구와 부산교구가 있어가지고 부산 울산 지역을 아우르는 그러니까 서울의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 같은 위상을 갖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모셔다가 알리바이 만들기 굉장히 어렵고 그 옆에 계신 분은 누구냐면 구포성당 주임 신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책받침 같은 카라가 안 보이는데 손 사이 하얀색이 보이죠? 로만 카라가 네, 로만 카라가 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옆에 신부님이시네. 계신 분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가 추정컨대 아마 구포성당 신자 회장, 평신도 회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교회로 따지면 이제 장로님. 네네 장로님 중에 대표 장로님 네네. 뭐 이런 분이죠. 그래서 K까지 이렇게 놓고 해가지고 알리바이 사진으로는 완벽한데요. 이거 AI로도 이렇게 못 만들 것 같아요. 자, AI는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1차적으로 부산 통일교 5지구 행사장 600명 앞에서 연설을 했다. 근데 연설 사진도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진술 자체가 허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아주 킬링
알리바이가 제시가 됐고 이어서 이제 국제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해저터널 같은 경우에는 일관되게 반대해 왔는데 말이 되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4천만 원 그리고 까르띠에와 불가리 시계 이거는 일단 유출된 진술 자체가 18년에서 20년 사이라고 시기도 특정이 안 된 진술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돈과 시계 보냈으면 보낸 증거 까면 돼 인정하겠다 이런 상황이 제기가 됐어요. 자, 요 정도면은 전 장관께서 돌아오실 수 있을 거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아니 저는 사표 수리까지 됐으니까 장관직에 복귀하는 건 좀 아니, 아닌 뭐, 것 같고. 그렇죠. 어떤 그러나 공적 지금 무대고. 현역 국회의원이고 음. 그다음에 부산시장 출마설이 많은데 이건 뭐 그야말로 정면 돌파고 또 하나는 이 윤영호 통일교 2인자였던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을 퍼뜨린 거고 또 이게 어떤 경로로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누군가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멀쩡한 정치인을 모략했다는 거잖아요. 네. 전 이에 대한 책임은 좀 반드시 물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물을 수 있을까요? 그게 기본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는 부분은 이게 이제 결국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언론의 일종의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면제부인데 그것 때문에 못 들어. 아니 그러니까 수사를 해도. 이상호 기자가 네네. MBC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MBC에 그런 제보가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언론 입장에서 보도 안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말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증거, 뭐 장부라든지 이런 걸 봤더라도 사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인데 하여튼 구체적으로 이런 제보가 왔을 때 언론이 보도 안 할 도리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특종에다가 뭐 그러니까 그래서 보도한다 쳐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준 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특검팀에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일부 검사들의 장난인지 뭐 저는 그렇게 의심되기도 하고 몇 가지 의심되는 점이 있는데 국힘 쪽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누군가가 장난을 쳐서 언론으로 하여금 뭐 전재수, 정동현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고 나아가 이재명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네. 이 구도 내란국법 구도를 흔들기 위해서 장난을 친 거라면 네. 좀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찾는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수사를 수사해야죠. 통해서. 근데 네, 이게 수사해야죠. 기본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이 가능할까요? 너무 많은 혐의가 적용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 명예훼손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뭐 통일 먼저 이 기재부 장관으로서 업무도 방해받은 거고. 명예훼손으로 누구를 의유를 해야 돼? 그럼 그러니까 고소장을 작성한다. 네네. 그럼 누굴 써? 처음엔 모르죠. 그러니까 SBS 특정이 안 되면 안 되잖아. 왜 안 돼요? 그걸 수사 과정에서 밝혀줘야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여쭤보냐면 네네, 좋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언론에 의해서 장난돼 언론 플레이라고 그러니까. 하는 이름으로 이게 숱하게 장난질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당장 우리가 비근한 예로 우리 지금 최근에 은퇴 선언한 배우 조진웅 씨만 해도 네. 전 조선일보 출신 기자가 그 거기 아니 그것도 들어가가지고 디스패치도 말도 안 돼요. 조준은 그것도 사실은 네. 대단히 문제가 있는데 뭐 소년법 위반으로 일단 뭐 피소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런 일이 너무 많아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저도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는데 네. 법원 가서 못 들어요. 아니 저는 그거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SBS나 뭐 한겨레가 특종을 했잖아요. 그럼 기자가 어떻게 취재했던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수사 대상이어야 되고 저는 한겨레 기자도 수사에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통 그럴 때 도망가죠. 그리고 만약 압수수색 진행되면 스크럼 짜고 나와서 맞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언론이 자유를 누리면서 이를테면 정말 독재 정권이나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탄압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정말 자기들은 기사거리고 링크수 좀 올리는 정도의 이익을 받는 거고 그 대신 유력한 정치인도 죽일 수 있고 구도도 흔들 수 있고 국민들의 내란 극복의 의지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거라면 저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당위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여태까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해야죠. 링크수 올리는 게 아니라 조회수 올리는 거고요. 네.
당이론적으로는 공감하지만 방법이 쉽지 않다. 쉽지 않죠. 네. 그러나 원래 수사를 우리가 통해서 할 수 있죠. 짠 배역은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이거 말리는 거였는데 네. 왜 두 분이 이렇게 아, 배역을 짰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언제 아니에요? 짰어요? 뭐 아니 근데 저 방송하기 충분히 전에- 공감하는데 네. 방법이 없어서 답답해서 여쭤본 거예요. 네. 아니 어쨌든 누가 뭐 봐도 지금 이거 언론에 아까 의한 지금- 농간인데. 네, 그거하고도 관련이 돼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저는 언론이 조금 당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윤영호 전 본부장이 공판 때 한 발언 음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특검 조서 내용에 돈 준 정치인이 더 있다.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 있다. 이 내용이 이제 흘러나온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제 한겨레를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공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던 건데 중간에 제가 볼 때는 원래 기자들이 감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윤영호 측에서 뭔가 장난을 쳤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저도 요 빙고 요쪽에 네. 좀 방점을 왜냐하면 공판 과정에서 자기가 편파 수사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자기 와이프까지 깠다 그거 네. 아닙니까? 네. 그 근거로 제시한 게 바로 이제 민주당 정치인이 들어가 있는데 그쪽은 수사 안 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를 다시 종합을 해보면 수사를 안 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특검이 밝혔던 것처럼 기자들이 막 이것저것 막 물어오는 바람에 뭐 15명이니 10명이니 이런 얘기했는데 오늘 특검이 밝혔잖아요. 5명이라고. 5명이라 밝혔고 그 5명이 전재수, 정동영, 임종성, 나경원, 김규환 이렇게 5명이에요. 근데 특검이 수사 대상으로 삼고 지금 수사를 한 것은 그 2022년 2월에 있었던 한반도 평화 서밋 그걸 기점으로 해서 조직적으로 통일교가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조직적으로. 네. 음흠. 그 이후에 이제 권성동이 돈 받고 뭐 김건희한테 선물 가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김건희가 고맙다 통일교회 이렇게 연락을 건진을 통해서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고 그 서밋 전까지만 해도 통일교는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려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다. 이런 거예요. 그냥 특검이 주시하고 본 거는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보면 이게 5명을 수사했느냐 안 했느냐가 나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통상적인 뭐 대정치권 로비 음. 이냐 아니면 조직적으로 뭔가를 네. 범행이냐, 우리가 심각하다고 그런 본 거 보면은. 거는 조직적인 로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당원들을 가입시키는 과정, 그리고 조직적인 판단과 이 한학자 총재가 개입하라고 지시를 하고 거기에 조직적으로 후원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이권에 해당되는 청탁을 ODA 자금 청탁을 하고 그게 일부 실현이 되고 이런 그 과정이 과정에서 있었다는 대규모 거잖아요. 인력이 동원이 돼서 네. 근데 그 전에 5명은 다 그 훨씬 전의 일이에요. 맞습니다. 18년 그들의 말 맞다나 20년 사이에 결과적으로 저 역시 이윤 씨에 의한 언론 플레이가 이른바 검찰과의 이렇게 그 배팅, 플리바게닝 과정에서 뭔가 이제 그 불협화음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폭탄을 매설해 놓은 거예요. 언론 쪽에다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그래? 살짝 흘리면 어떻게 뭔가 자기 어떤 수사가 조정될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확 받아버린 거지 그냥. 그래? 여야 막론하고 지휘 고하 막론하고 그냥 다 수사해.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이고 망했네. 그래서 결국 어제 결심 아무 말도 안 공판에서 하고. 항고해버렸어요. 일부 언론에 따르면 예고가 돼 있었는데 결국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 두 보는 게 가지가 맞겠네요. 맞물린 거예요. 언론이 볼 때는 그쪽 설명을 듣더라도 민주당에 어쨌든 수사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는데 민주당은 수사 안 했으니 이건 편파 수사 프레임으로 걸기 딱 좋은 아이템이 된 거예요. 그래서 특검이 그동안에 진술을 8월 달에 받고 난 다음에도 계속 움켜쥐고 있었던 거다. 민주당을 봐주기 위해서. 그런 식의 합리적 추론을 하면서 프레임을 만들기 되게 좋았다. 언론이 먹기가 굉장히 좋은 그렇지. 먹잇감이었다. 결과적으로 근데 사건 네. 번호가 다 부여가 돼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그리고 빼박인 이제 거지. 어제 네. 한국일보가 보도한 걸 보면 이제 그 특검이 수사를 나중에 이제 사건 번호 부여가지고 넘겨주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에는 윤영호가 말끝을 계속 흐렸다는 거예요. 뭐만 한 것 같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사 쓸 때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을 뒤끝을 흐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전재수 장관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까 2018년 9월 10일 날 전재수 장관이 천정국 방문했다고 주장했던 당일날 부산에서 미사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윤영호가 직접 전재수 장관의 행위를 보지 못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누군가가 전문이야 보고- 누군가한테 막연하게 들은 거야.
부산 지구장이 올렸든 아니면 누군가가 뭔가를 오버해서 올렸든 보고서를 올린 걸 자기가 봤던 걸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겨레 보도가 일흥 이거 약간 좀 정확도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우리가 잠깐이라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윤영호의 진술이랑 소위 말하면 한학자한테 올라갔다라고 하는 내부 보고서가 일치했다. 보고서랑 일치됐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인 거야. 한학자한테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렇지, 부실한 그렇지. 보고서 하나를 윤영호도 보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같을 자기가 수밖에 없지. 윤석열 캠프 쪽하고 연결을 한 거는 자기가 직접 해서 자기 부인이 돈을 빼서 주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선물을 행위자니까. 만들어서 주고 네. 이런 과정들이 있었으니까 자기가 그 공범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자기가 직접 그 행위의 주체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특검이 보기에도 이게 뭐지? 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큰 틀 안에서 직접 연관성, 그러니까 조직적 범죄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윤영호의 발언을 볼 때 이걸 어디까지 신뢰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넘긴 건데 결국 언론에서 보도할 때는 한쪽 봐줬다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 갔는데 윤영호가 나중에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태도도 보고 결심으로 딱 들어갔는데 이건 내가 나를 찌르는 칼이 된 것 같아. 그렇지. 왜냐하면 민주당한테 돈 줬다고 하면 경찰이 또 자기 수사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 확인하면은 또 다른 혐의를 적용할 거 아니야. 그렇지. 추가되는 거지. 그리고 통일교 수사가 대충 여기서 미봉되는 게 아니라 계속 더 가는 거지. 커지는 예. 윤용호 입장에서는 특검이 결심 공판 때 얘기했잖아요. 그동안에 수사 협조해가지고 감형 좀 해줬으면 좋겠고 보석으로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땐 징역 4년 구형은 너무 적어 이거. 훨씬 중형으로 구형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형량이 고맙다고 훨씬 높아도 그랬어야 돼. 돼. 거기서. 개인적으로. 아니 특검이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지금 일을 만들어놨잖아. 맞습니다. 네. 네, 잠깐 네. 저도 짧게 어쩌려고요. 말하려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윤영호 작품 맞는데 네. 윤영호만의 작품이 아닐 가능성도 들여다봐야 된다. 그럼 누구? 아니 저는 김건희 특검 안에 와 있는 검사들 작품도 좀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윤영호가 맞아. 통일교 2인자로서 상당한 실력자이고 뭐 부인도 같이 통일교를 쥐락펴락하는 사람인 건 맞는데 이렇게 이 순도 높은 언론 플레이까지 딱딱 맞춰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있을까? 또 하나는 맞아요. 윤영호는 지금 그물에 포획된 존재거든요. 그러면 윤영호의 다른 측근 또는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언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니 한겨레나 SBS 기자가 그 누군지도 모르면서 사실 그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신뢰관계가 구축돼 있어야 이게 기사화까지가 돼요. 그렇죠. 신뢰관계가 구축돼 있고 언론을 이런 국면에서 매번 잘 활용하는 건 사실 검사들의 몫이거든요. 일상적인 거니까. 그래서 시작은 윤영호가 했으나 확산이나 요 방향을 틀면서 구체적으로 저격은 내란 특검에 와 있는 검사들이 할 가능성도 있으니 그 가능성도 그거는 같이 있을 수 들여다보자라는 겁니다. 내란 특검이요,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특검 죄송합니다. 아, 제가 아까부터 근데 그걸 가지고 링크스 김건희 특검이 아닌 내란 특검 이런 일단 꼬투리로 김건희 죄송합니다. 특검이 중요한 게 지난번에 한번 물갈이 했잖아. 이러다가 지난번에 다음에는 검사들이 왜 근데도 그래서. 아직까지 그럼요. 이게 잔재가 남아 있는 예, 거라고 그럼요. 의심할 수밖에 없네. 아이, 검사는 검사예요.